안녕하세요. 튼튼경제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 그만두고 카페나 한번 해볼까? 치킨집 하면 월 500은 벌지 않을까? 편의점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9월 성수동의 한 카페 사장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저 다음 달에 문 닫아요. 월 매출 2천만 원 찍는 카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5,000명.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문을 닫았을까요? 임대료가 45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70만 원 차이. 그런데 이 사장님의 순이익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딱 15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서 말입니다.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시급이었던 겁니다. 사장님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026년은 더 지옥일 것 같아서요. 미리 정리했어요. 자, 이게 한 사람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2024년 자영업 폐업이 100만 8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명입니다. 서울 송파구 인구가 통째로 폐업한 겁니다. 2025년 1분기 카페만 743개가 사라졌습니다. 통계 시작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영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업종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열심히 해도 망하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550만 명입니다.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축하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550만 명이 지금 3가지 폭탄을 동시에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폭탄, 고물가. 두 번째 폭탄, 고금리. 세 번째, 폭탄 소비 침체입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평균 15% 올랐습니다. 대학가는 20% 이상 뛰었습니다. 인건비는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입니다. 작년보다 320원 올랐습니다. 2.9% 인상입니다. 원재료 가격은요, 평균 12%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15% 오르고 인건비 3% 오르고 원재료 12% 오르면 메뉴 가격을 얼마나 올려야 할까요? 최소 10%는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받아줄까?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 지금 소비자들은 돈이 없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은 있는데 안 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는 10개 업종의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카페입니다. 카페는 항상 사람 많던데 라고 생각하시죠. 이 숫자를 보십시오. 2025년 1분기 카페 743개가 사라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폐업률이 4.2%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커피 머신입니다. 캡슐 커피, 원두 커피. 집에서 2,000원이면 카페 수준 커피를 마십니다. 아니면 편의점에 갑니다. GS25 프리미엄 아메리카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원입니다. 카페는 5,000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강남 주요 상권에서도 카페 공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동네에서도 카페가 안 된다는 겁니다. 2025년 4분기 서울 주요 상권 카페 공실률이 12%를 넘어섰습니다. 3년 전에는 3%였습니다. 한 카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3년 전엔 주말마다 웨이팅이었어요. 지금은 평일 오후에 손님이 5명도 안 와요. 월세는 똑같이 나가는데 말이죠. 그는 결국 지난달 폐업했습니다. 출연이나 정성을 다해 일구었던 가게였습니다. 두 번째는 PC방입니다. PC방은 게이머들의 천국 아니냐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2025년 PC방 가동률이 20%입니다. 20%요? 컴퓨터 100대 중 20대만 켜져 있다는 겁니다. 대학가 한 PC방에 학생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망한 거 아니? 사장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인데 손님이 5명입니다. 10년 전 같으면 대기 인원이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집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 전부 휴대폰으로 합니다. PC방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집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고사양 컴퓨터가 있으면 굳이 PC방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전기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했습니다. 인건비는요? 시간당 1,320원입니다. 전국 PC방 수가 2020년 15,000곳에서 2025년 10,000곳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대학가 PC방이 가장 먼저 쓰러졌고 이제는 주택가 소규모 PC방들도 하루 매출 10만 원을 못 채우며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달 전문점과 치킨집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많이 이용하시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옥입니다. 중개수수료가 2%에서 8%라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까요? 중개수수료 7%에 배달비, 사장님이 부담하는 금액이 2,500원입니다. 광고 안 하면 주문 안 들어옵니다. 깃발 하나 꽂는데 월 10만 원입니다. 결제 수수료 3%까지 전부 합치면 얼마일까요? 실질적으로 15%에서 20%를 떼어갑니다. 광고 많이 하는 업체는 25%가 넘어갑니다. 월 매출 2천만 원 찍으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플랫폼에 고스란히 바쳐야 합니다. 여기에 닭고기 값이 작년보다 15% 올랐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면 본사 로열티 내야 하고 원재료는 비싸도 무조건 본사에서 사야 합니다. 거부하면 계약 해지됩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은 찍어야 겨우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요즘 치킨 주문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배달비만 4,000원입니다. 치킨값 2만 원에 배달비 4,000원 더하면 24,000원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치킨 대신 편의점 도시락이나 냉동치킨을 찾습니다. 한 치킨집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3년 전엔 주말에 배달 주문이 50건 넘게 들어왔어요. 지금은 20건도 안 돼요. 한 달 순이익이 100만 원도 안 나와요. 네 번째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안정적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24시간 돌려야 합니다. 알바 써야 하죠. 시간당 1,320원입니다. 하루 24시간이면 하루에만 약 25만 원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한 달이면 750만 원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밤을 새우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거기에 본사 수수료 내야 하죠. 본사가 떠넘기는 팔리지도 않는 신제품 물량 받아야 합니다. 순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도 안 됩니다. 점주 실수령액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입니다. 고매출 점포는 3천만 원 벌지만 그건 상위 10%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0%는 편의점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점주가 말했습니다. 24시간 가게 돌리는데 제 시급 계산해 보니까 알바보다 못해요. 3년 계약인데 1년 남았어요. 그냥 빚 갚으며 버티는 거예요. 계약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안 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동네 빵집과 소규모 의류 매장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말입니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약 8,000개입니다. 8,000개. 어딜 가도 대기업 브랜드 빵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베이커리들이 저가 공세까지 합니다. 빵 4개에 만원 행사를 하죠. 개인 베이커리는 빵 하나에 5,000원 받아야 남습니다. 원재료인 버터와 밀가루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대기업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최근 3년간 베이글 가격이 44% 올랐습니다. 소금빵은 30% 올랐습니다. 개인 베이커리는 원가 경쟁력이 전무합니다. 동네 옷가게도 똑같습니다. 옷 20벌, 30벌 걸어놓고 파는 그런 가게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옷 어디서 삽니까? 온라인입니다. 무신사나 지그재그에서 수천 개 옵션을 봅니다. 리뷰 보고 코디 보고 최저가 찾아서 삽니다. 아니면 당근이나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삽니다. 착용은요. 사이즈 안 맞으면요. 온라인도 무료 반품이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어보고 안 맞으면 보냅니다. 동네 옷가게는 선택지가 20개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온라인보다 비쌉니다. 왜 그 가게에 가야 합니까? 여섯 번째는 영상 편집자와 크리에이터입니다. 홍대 앞 한 스튜디오 5년 경력 편집자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번 달 의뢰 딱 한 건. 3년 전만 해도 한 달에 15건씩 했습니다. 의뢰가 밀려서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가 뚝 끊겼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의뢰가 없어요? AI 쓰면 5분 만에 나오더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영상 제작업 폐업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수천 명의 크리에이터가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간단한 로고, 기본 영상 편집, 이런 작업들이 AI로 몇 분 만에 뚝딱 나옵니다. 단가도 폭락했습니다. 3년 전 80만 원 받던 작업을 지금은 30만 원에 합니다. 그마저도 의뢰가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프리랜서 한 명 쓸 돈으로 AI 1년 구독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개발자 시장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패턴이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7번째는 동네 카센터입니다.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전기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이상해서요.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전기차 정비가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디 가요? 공식 서비스 센터로 가셔야 해요. 손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나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워서 30년 했어요. 내가 못 고치는 차가 없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며 허탈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전기차는 달랐습니다. 진단 장비가 없고 부품을 구할 수도 없고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엔진 오일, 점화 플러그, 타이밍 벨트, 정비할 게 70% 이상 사라졌습니다. 남은 타이어, 브레이크, 에어컨마저 테슬라나 현대, 기아 정식 서비스 센터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동네 카센터는 구조적으로 고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 차 자체가 고장이 잘 안 나고 젊은 사람들은 차를 아예 안 삽니다. 그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30년 쌓은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진 겁니다. 전국 8만 개가 넘는 정비업체 중 소규모 카센터들이 2025년 들어 폐업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캠핑장과 골프장입니다. 2024년 7월 주말 한 캠핑장 예약이 딱 2팀이었습니다. 사장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한데? 이전 같으면 만석이었잖아. 8월에는 예약이 한 팀도 없는 주말이 생겼습니다. 9월부터 적자가 시작됐고 10월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5년 전 캠핑장 차렸을 때는 예약이 석 달씩 밀렸습니다. 코로나 시기 대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해외여행이 풀렸습니다. 캠핑하던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중국산 장비가 쏟아졌습니다. 국내 브랜드 텐트 20만 원. 중국산은 5만 원입니다. 소비자들이 계산합니다. 캠핑 한번 갈 돈이면 베트남 다녀오겠네. K2, 블랙야크 같은 대형 브랜드들이 매장을 대폭 줄였습니다. 캠핑 전문 편집숍들은 재고떨이 50% 세일 현수막을 걸고도 결국 폐점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어느 주말 한 골프장 예약률 55%, 3년 전 같으면 110% 초과 예약이었습니다. 대기자가 줄을 섰습니다. 작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20대, 30대까지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한 번 치는데 30만 원 넘게 듭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젊은 세대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해외 가는 게 낫지. 테니스, 러닝 같은 저렴한 운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골프장들이 매물로 나오기 시작했고 스크린 골프장도 줄줄이 폐업합니다. 골프 의류 브랜드들이 백화점에서 철수하거나 부도 처리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젊은 층이 비용이 적게 드는 취미로 완전히 이동해버린 겁니다. 9번째는 영화관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한 멀티플렉스 저녁 7시 상영관 200석 중 30석만 찼습니다. 극장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진이었는데 3개월 뒤 그 극장은 객석을 뜯어내고 클라이밍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관으로는 못 버티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CGV조차 주요 지점을 폐점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했습니다. 2024년까지 버티던 중소형 개인 극장들은 2025년 들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생각은 확고합니다. 2만 원 내고 극장 가느니 넷플릭스 한 달 구독권 사는 게 낫지. 티켓 값은 올랐는데 경험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팝콘 세트 10,000원 넘게 주고 사는데 옆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대작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극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영화 상영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건설 현장과 인테리어입니다. 한 중소건설사 대표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안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4년 전 대형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했고 시공사가 돈을 못 줬습니다. 분양만 되면 하며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미분양입니다. 12월에 그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동합 건설업체 폐업 신고가 약 23% 급증하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됐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니까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집이 안 팔리니까 이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배, 장판, 인테리어 업체가 폐업합니다. 가구, 가전 매장은 손님이 끊겼습니다. 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3년 전엔 주말마다 신혼부부들이 줄을 섰어요. 2024년엔
주말에 서너 팀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달에 한두 팀 오면 다행이에요. 그는 지난달 폐업했습니다. 17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하나가 쓰러지면 끝이 아닙니다. 줄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0개 업종을 봤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2년에서 3년 전만 해도 잘 됐습니다. 모두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4개의 큰 파도가 동시에 한국을 덮쳤습니다. 거센 파도에서 준비하지 못한 업종들이 속수무책으로 쓸려간 겁니다. 첫 번째 파도, 삼중 비용 폭탄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 세 가지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임대료가 평균 15% 올랐습니다. 대학가는 20% 이상 뛰었습니다. 인건비는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입니다. 작년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2.9% 인상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루 8시간, 한 달이면 얼마일까요? 약 215만 원입니다. 알바 2명 쓰면 430만 원입니다. 원재료는요? 평균 12% 올랐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설탕, 전부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15% 오르고 인건비 3% 오르고 원재료 12% 오르면 메뉴 가격을 얼마나 올려야 할까요? 최소 10%는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 지금 소비자들은 돈이 없거든요. 두 번째 파도, 소비 양극화입니다. 이 숫자 좀 보십시오. 백화점 매출이 42% 증가했습니다. 편의점 매출은 39.2%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 많은 사람은 명품 삽니다. 루이비통, 샤넬, 잘 팔립니다. 돈 없는 사람은 편의점 도시락 먹습니다. 그럼 중간은요? 없습니다. 2만 원, 3만 원대 외식이 무너졌습니다. 네, 가성비 극대화 소비 패턴이 고착됐습니다. 비싸게 먹을 거면 제대로 먹습니다. 싸게 먹을 거면 최대한 쌉니다. 중간 가격대는 선택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대부분이 어디 타겟 잡습니까? 중간 가격대입니다. 세 번째 파도, 플랫폼 종속입니다. 배달, 유통, 결제, 모든 게 플랫폼에 의존합니다. 배달의 민족 없이 치킨 팔 수 있습니까? 쿠팡 없이 물건 팔 수 있습니까? 카드 결제 없이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플랫폼이 수수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야 합니다. 자, 성수동 카페 사장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월 임대료 450만 원에서 520만 원, 월 매출 2천만 원, 순이익 150만 원, 하루 10시간 일해서 말입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네 번째 파도, 기술 변화입니다. 2025년 한 영상 편집자가 실험을 했는데 AI에게 썸네일 10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5분이 걸렸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면 3시간 걸리는 작업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둘 다 보여줬습니다. 어느 게 AI인지 맞춰보세요. 클라이언트가 못 맞췄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겠네. 기술이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를 보세요. 정비할 부분이 70% 사라졌습니다. PC방을 보세요. 크라우드로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배운 기술이 지금은 쓸모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갈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단기 유행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영구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어떤 업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절망만 말씀드리면 안 되죠. 희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종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 기술, 서비스업입니다. 에어컨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 보고 직접 고칩니까? 아닙니다. 기술자 부릅니다.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역시 기술자 부릅니다. 자동차 정비는요, 특히 전기차, 수입차는요, 전문 정비소 가야 합니다.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숙련이 필요합니다. 경쟁자가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자, 젊은 사람들이 안 배우려 하거든요. 기술자가 고령화됐습니다. 신규 진입이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술자 파워가 셉니다. 두 번째 필수 생활 서비스입니다. 경기가 나빠도 꼭 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장례 서비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 치러야죠. 고령화 사회입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삿짐 센터. 전월세 이동이 지속됩니다. 세탁소. 특히 고급 의류 세탁. 명품 산 사람들 늘어납니다. 세 번째, 시니어 타겟 업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50만 명 돌파했습니다. 2030년이면 1,300만 명 넘어갑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노인 돌봄 요양 서비스, 실버 헬스케어,
실버 체육관, 시니어 모빌리티,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입니다. 네 번째, 초개인화 서비스입니다. 나만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1인 컨설팅, 세무, 노무, 법률 전문 영역입니다. 프리랜서 전문직, 영상 편집, 디자인, 포트폴리오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 트레이너, 코칭, 1대1 맞춤 서비스입니다.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초기 비용이 낮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장소 제약이 없습니다. 카페 차릴 돈으로 이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특화 먹거리입니다. 오직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특화 음식. 부산 가면 꼭 가는 그 맛집. 대체 불가능합니다. 1인 셰프 다이닝 예약제로 소량만 만듭니다. 고급화입니다. 케이터링, 도시락, 특히 기업, 병원 납품 같은 B2B 장사입니다. 이 5가지 업종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차별화 요소가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시작 전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5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3년 버틸 자본이 있습니까? 초기 투자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운영자금 1년치 필요합니다. 생활비 6개월치 필요합니다. 왜 3년이냐고요? 자영업은 3년은 버텨야 자리 잡습니다. 자본 없이 시작하면 1년 안에 망합니다. 둘째, 플랫폼 의존도가 30% 이하입니까?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의 몇 %입니까? 유통 플랫폼 수수료는요, 30%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플랫폼이 수수료 올리면 바로 적자입니다. 셋째, 온라인 대체 가능성이 낮습니까? 내가 하려는 사업이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합니까? 직접 방문이 필수입니까?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하면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넷째, 경쟁자가 5개 이상입니까? 내 가게 반경 500m 안에 같은 업종이 몇 개입니까? 5개 이상이면 과포화입니다. 신규 진입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다섯째, 내 전문성과 차별화 요소가 있습니까? 가격 경쟁 아닌 독점 요소가 있습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더 이상 마지막 선택지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뛰어들면 빚만 남습니다. 퇴직금 날리고 대출받고 결국 파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전략이 있다면 여전히 자영업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수동 카페 사장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월 매출 2천만 원이어도 순이익 150만 원.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위험 업종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카페, PC방, 배달 전문점, 편의점, 동네 빵집, 영상 편집자, 동네 카센터, 캠핑장, 영화관, 건설 현장까지, 그리고 5가지 안전 업종도 기억하십시오. 전문 기술 서비스업, 필수 생활 서비스, 시니어 타겟 업종, 초개인화 서비스, 특화 먹거리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디서 열심히 하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영업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어제 시작됐고 준비는 오늘 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하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